네, 안녕하십니까. 고도입니다. 오늘은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 네, 제주도입니다. 제가 제주도 살고 있어서 이렇게 이제 가끔 바다에 이제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는데요. 혼자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근데 이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에 나와 봤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요, 캠프 데이비드 하고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금리, 채권 금리 관련해서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오긴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게 시장에 미칠 이슈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먼저 그 캠프 데이비드 이게 핵심이 뭐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지정학적 경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후위기, 그 세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네 번째는 핵입니다. 핵. 이 네 개의 커다란 이 주제를 가지고 작은 어떠한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그 지정학적 경쟁은 여러분도 다 잘 알 거예요. 결국에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는 건데요. 그 우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단단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설득을 계속했던 거죠. 미국에서. 대만이 TSMC가 있어서 그래요. 반도체. 이게 결국 중국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후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음이 엄청 녹고 있잖아요. 남극이나 북극. 아시겠지만 해수면 온도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도 산불이나 그리고 물도 좀 모자라고요. 그리고 곡물 생산에도 위기가 온다는 거죠. 결국에는. 만약 곡물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후위기인데 정말 심각합니다. 기후위기.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 이게 미국이 집착하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결국에는 중국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런 비유를 좀 자주 하는데, 반에서 가장 센 놈을 잡으려면은 먼저 그 주위에 좀 센 척 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부터 일단은 잡고 봐야 돼요. 한 사람씩 잡고 그 다음에 센 놈을 잡아야겠죠. 결국에는 러시아를 잡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중국도 잡겠지만 러시아 먼저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 같고요. 네 번째 핵 도발, 이것도 정말 중요하죠. 결국에는 이것도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가잖아요. 장거리 미사일. 그 전에 쏘아버려야 되니까 미국한테도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항들 큰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자잘한 거 여러 가지 또 말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한 사안은 그 탄도미사일 방어협력,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한국, 미국과 그 다음 미국, 일본 이렇게 따로따로 실시간으로 북한 미사일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이제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미국하고만 공유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는 3국 간에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 일본, 이게 한꺼번에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는 건데, 이게 하와이에서 통제소 만들어서 거기에서 연결해서 미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좀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간의 데이터를 그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군사작전이나 정보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북한 미사일 그 경보 시스템도 이렇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서로가 받아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경보 시스템도 다 일본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이걸 원했던 거죠.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3자 군사 강화 훈련 이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 나라가 최초로 단연간 훈련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요. 이것도 합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거를 미사일 방어 훈련이나 대잠수함 그리고 해상 훈련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중국한테는 이게 부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명목상은 북한 탄도미사일 요거 방어 훈련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이제 대만 공격에 대한 그런 압박, 미리 압박을 먼저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런 게. 그리고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이것도 좀 중요해요. 제가 볼 땐. 연 1회 정상회담 개최 이거 할 거고, 그리고 각 급의 장관의 정례적 회동, 요거 각 급의 장관들이 정례적으로 회동한다는 것, 그리고 한미일 재무장관 이렇게 실시, 재무장관 회의 실시, 그러니까 재무장관을 정례적으로 회의한다. 이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거 좀 뭔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괜찮은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는데 반도체 핵심 광물 요거 있잖아요. 공급망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것도 조기 경보 체계를 만들겠다 이런 말 했거든요. 반도체 공급 수급 정보를 좀 더 현실적으로 이런 건 받아볼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반도체도 그렇지만 핵심 광물 이것도 우리나라한테 정말 중요하잖아요. 핵심 광물 요게 만약에 중국이 보복한다고 해서 핵심 광물 막아버리면 위험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죠. 요거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도 장기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관련주도, 특히 전력 관련주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전력 인프라가 상당히 모자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AI나 바이오, 원자력, 태양광 관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나 솔직히 단기적으로나 시장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조금 꺼림직한 게 있는데 공동성명을 서로 발표했는데 공동성명을요. 이게 중국을 까는 말을 했어요. 중국이 국제 질서를 저해한다고 이렇게 해버렸는데 이게 시장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월요일부터. 결국에는 지금 바라볼 때 타 국가에서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 같긴 해요. 이런 요소들은. 장기적으로. 지금 중국이 저렇게 헤매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 버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로 엔비디아 23일 실적 발표 있습니다. 23일 다음 주. 이게 대부분의 언론 매체에서 있잖아요. 실적이 양호하다고 미리 이거 예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픽 카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거는 알잖아요. 그래픽 카드가 모자라요, 진짜. 그리고 그래픽 카드가 너무 비싸요.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그 AI 인공지능 그 그림을 생성하는 그 프로그램을 공부하려고 그동안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죠. 몇 달 좀 쉬었던 것 같아요. 5월 말쯤부터는 영상을 안 올렸었는데 해보면 그 그래픽 카드가 그 스테이블 디퓨전이 돌아갈 정도면 한 60만 원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사용 안 하면 콜앱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걸로 또 그림을 생성하려면 그게 너무 늦어요. 그림 하나 생성하는데 너무 늦어져서 이 그래픽 카드가 지금 뭐 어떤 그렇게 비쌀 만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이게 앞으로도 이게 성장 가능한가? 이거에선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퀘스천이 있어요. 네, 퀘스천이 있습니다.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뭐 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는 AI가 결국에는 그렇게 인간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찾지 않았나? 네, 어느 정도 다 올라오지 않았나? 단기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죠.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투자한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래픽 카드 그리고 HBM 요거 반도체 HBM 글로벌 고대역 폭 메모리 요런 거 HBM 요것도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오면은 국내 반도체 기업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그런 거죠. 선반영을 미리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것인가 아닌가 투자할 때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그 이후에 어떻게 판단하느냐,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문제 같습니다. 실적이 이후에도 진짜 상당폭 큰 흐름으로 나아질 것인가, 그걸 시장이 그렇게 또 생각을 할 것인가, 또 실제 그렇게 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 확실한 모멘텀이 주어지면 시장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 모멘텀이 없다면 그거는 좀 꺾일 수도 있다,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무언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금리 4.3 넘었다가 멈췄죠. 지금 멈추고 있죠. 이게 연준이 지금 시험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현 시점에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적정금리 레벨이 어느 것인가, 그거를 좀 연준이 시험하는 것 같아요. 시험하면서 뭐 국채도 팔면서 그런 식으로 또 자금을 또 모으고 그런 것 같은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물 국채금리 오르려고 하고 지금 캠프 데이비드 중대한 사안이고 엔비디아 다음 주 실적 발표, 이게 다음 주 시장에 정말 저는 진짜 궁금해요. 뭐 돈을 벌고 안 벌고 이런 것을 좀 떠나서 그 역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펼쳐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공부하면서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생각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려요. 저 주위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틀려요, 생각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이제 듣다 보면 좀 객관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 소중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다에 나와서 가끔 하는 것도 괜찮죠.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저도 들어가서 또 가다가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도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주도 살고 있어서 제주도를 떠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연이 너무 좋아요.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해 주세요. 바이바이.